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집은 월 급여 330에 외벌이 5인 가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앞전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남편이 불쌍하다. 또 어느 분께서는 K남들아 잘 봐라. 결혼하면 이게 현실이다. 라며 갑자기 남녀 분쟁을 조장하는 댓글까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자면 셋 다 가정보육으로 쉼이 없었음. 그 와중에 외벌이 아이 셋으로 내 집 마련. 취업하기엔 경력 단절. 곧 마흔. 스마트 스토어. 육아용품 대여로 월 순수익 300만원 후반대. 중소기업 사장님 횡포로 퇴사. 두 번째 내 집 마련. 그러다 갑자기 지금은 설거지. 안녕하세요. 짠테크 10년입니다. 외벌이 급여 330만원이면서 맞벌이는 도대체 왜 안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직장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변기랑 침대와 한 몸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저의 직장은 산휴만 주어지고 그마저도 3개월밖에 주지 않는 곳이라 더더욱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매우 바쁜 부모님 아래 자랐기에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랑 동의 하에 외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출산 후에 외벌이, 맞벌이는 각 가정마다의 사정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부부의 선택사항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고 36개월을 둘이서 즐겁게 보내다가 둘째가 찾아왔고 둘째 역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첫째를 기관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둘째를 낳고 역시 두 돌 무렵까지 둘째를 가정보육하다가 이번엔 셋째가 만삭일 때 둘째를 첫 기관을 보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가정보육을 했고 4세 9월경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즉 저는 결혼 후 약 9년간 출산과 가정보육으로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내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니 저는 이미 30대 후반에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짠테크를 지속하면서 계속 저축해 나갔고 외벌이 아이 셋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악조건의 가정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 물론 있었지만 그동안의 절약 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막내가 어린이집에 갔으니까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기서 저의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가 했던 부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 역시도 24시간 아이들과 한 몸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저의 시간이 길게 생기니 어색하기도 했고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내 어린이집을 보내기 전 8월부터 제가 생각만 했던 일을 9월 아이를 보냄과 동시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유아용품 대여였고요. 9월부터 바로 시작했고 시작한 첫 달부터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유아용품 대여와 동시에 그때 유행처럼 많이들 도전했었던 스마트 스토어에도 상품을 올리며 이 역시 단기간에 첫 판매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에도 박차를 가하려고 상품 소싱에 열을 올리다 알게 된 위탁 도매로 첫 달 월 6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었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적었던 스마트 스토어는 시간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위탁 도매와 유아용품 대여를 두어 달 정도 병행했었어요. 병행하다 보니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는 위탁 도매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덜 시간을 쓰는 대여 쪽이 매출이 빠르게 늘었고, 저 혼자 일하는데 한 달 순수익이 300만 원 후반인 달도 있었습니다. 첫 도전한 자영업에서 신랑의 급여보다 수익이 더 나오자 신랑과 둘이서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된 듯 기뻐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누가 들으면 그 수입으로 그렇게 기뻐하나 하시겠지만 주 3일 정도 일했고, 초기 들인 자본금은 한 달도 안 되어 회수가 되었고, 결혼 후에 줄곧 신랑 급여만으로 생활해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 수익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꾸준한 것이 아니라 적은 달은 몇십만 원 정도의 매출로 매출의 업다운이 심했고, 10년 가까이 집에서 아이만 보던 주부가 갑자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유아용품 대여를 1년 정도 지속하다 결국은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직후 이번에는 업다운 없는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는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결혼 전 따놓은 컴퓨터 사무 관련 자격증 몇 개를 가지고 무작정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연락이 온 회사에서 면접을 본 후 바로 출근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되었고, 나이 40이 다 된 경력 단절 여성을 써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7개월간 사무직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퇴사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급여가 며칠씩 늦는 건 기본이었고, 더 중요한 건 사장님의 횡포였습니다. 제가 들어간 자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앞에 3명의 직원이 단기간에 모두 그만둔 자리였고, 한 명은 며칠 만에 사장님과 다투고 나가고, 한 명은 한 달 반 근무하고 그만뒀다더라고요. 나머지 한 명도 같이 근무했었던 분께 여쭤보니 사장님 질려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 퇴사할 때는 같이 근무하던 남자 사수분도 더는 못하겠다며 자진해서 저와 함께 나오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7개월 동안은 신랑 급여는 모두 저축하고 제 급여로만 생활을 했었기에 저축 통장이 안정적으로 불어나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2년 11월 중순 퇴사를 하고 3개월가량이 지난 23년 3월 오늘, 저는 뭘 하고 있냐고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설거지 중입니다. 집에서도 5인 가족 설거지를 하긴 하는데요. 이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밑반찬이 많이 나오고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고깃집의 설거지 중입니다. 저희 집 개수대보다 몇 배는 큰 개수대에 설거지가 마를 새가 없이 넘치도록 쌓입니다. 주말 저녁에 띵동 소리는 쉬지 않고 울려요. 어느 분은 이 나이에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제 인생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갑자기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지는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후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신랑만 고생시키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저 놀지만은 않았다 변명해 보면서, 그리고 제 채널은 아무래도 돈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의 저의 부업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설거지를 지속하는 한 신랑 급여는 모두 저축하고 제 급여로만 생활하는 맞벌이 한 사람 급여 모두 저축하고 한 사람 급여로만 살기
짠테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설거지는 끝이 없고요. 자막도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 설거지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시면 1분 남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